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가볍게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오늘 밤 또 수면제를 손에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노년 수면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약이 필요 없는 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의 저녁 식사가 밤새 뇌를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시나요? 잠들었다가 새벽에 한 번씩 꼭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는 조용한 경고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 수면과 식습관만 파고든 신태준 박사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 어머니가 불면으로 고생하시다가 마음까지 약해지시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구자였던 제가 정작 가족 한 사람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까지 논문을 뒤졌고 저녁 식습관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찾았어요. 불면증의 90%는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요. 이후 어머니는 단 일주일 만에 스르르 잠들기 시작하셨고 한 달 후에는 친구들과 산책 다니며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런 변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제가 전국 곳곳에서 함께하는 느낌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제 또래 지인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예민한 성격이라 잠이 얕다고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배웠을 때는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 깨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셔서 손주를 봐주는 것도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꼭 김치찌개 한 숟갈, 달달한 간식 한 조각, 떡볶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드시는 오래된 습관이 있었어요. 본인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해온 내용과 제 어머니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며 저녁 식탁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러려니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흐름이 보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분이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박사님,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딱 2주가 지나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서 즉시 산책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가셨대요. 예전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기대 앉아 한참을 쉬어야 했던 분이었는데요.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나들이 갔다 오셨다며 사진도 보여주시는데 그 웃음이 너무 건강해 보였어요. 잠만 바뀌었는데 생활 전체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꾸셔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저녁 습관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여러분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저녁을 늦게 먹으시는 습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소화기관이 밤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몸 전체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국내 수면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늦을수록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인 렘수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소화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30% 이상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69세 박연호님 경우를 보면 정말 명확합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9시에 식사를 하셨는데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시간을 저녁 6시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딱 2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프다고 하시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늦은 간식이라도 한 입만 먹는 순간 수면 호르몬의 리듬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저녁을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카페인이 숨어 있는 음식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커피는 당연히 조심하시잖아요. 그런데 녹차, 초콜릿, 홍차에도 생각보다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니까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커피의 절반 이상이나 된다고 발표됐어요. 더 놀라운 건 녹차 한 잔에도 에스프레소 한 잔의 3분의 1 정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저녁에 녹차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저한테 상담받으셨던 74세 김명진님은 저녁마다 다크초콜릿을 한 조각씩 드셨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혈압에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끊고 나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초콜릿이 문제였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료나 초콜릿류는 오후 3시 이후에는 아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디카페인이라고 표시된 제품도 사실은 소량의 카페인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페인 민감도는 나이 들수록 높아지거든요. 혹시 잠들기 전에 드시는 간식에 카페인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세 번째로 매운 음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거든요. 그러면 밤에 역류가 생기면서 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국내 역류성 질환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운 음식을 드신 분들이 야간 기침 빈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목이 따갑거나 기침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만난 72세 최은정님은 저녁마다 김치찌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매운 걸 드셔야 식사를 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끊으시고 나니까 딱 10일 만에 밤 기침이 사라졌습니다. 낮에는 괜찮으신데 밤만 되면 기침이 나셔서 잠을 설치셨던 분이에요. 저녁에는 맵지 않은 반찬 위주로 구성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매운 양념은 적은 양이라도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고춧가루보다 청양고추 같은 생고추가 더 자극적입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가장 자주 드시는 반찬이 어떤 건가요? 혹시 매운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치킨, 전, 튀김류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하는데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소화기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름진 식사를 하고 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가 계속 움직이면서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니까 뇌도 완전히 쉴 수가 없어요. 68세 문인호님은 저녁에 전을 자주 드셨는데 소화가 안 돼서 새벽마다 깨는 일이 반복됐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제가 두부나 계란찜 같은 걸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잠이 안정되더라고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조리법이 달라지면 소화 시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녁에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사용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기름이 많은 부위는 피하시고 양도 줄이셔야 해요. 최근에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단 음식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새벽에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내 노년 영양조사를 보니까 단 음식 섭취량이 많은 그룹일수록 야간 각성이 잦았어요. 혈당이 떨어지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을 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나 4시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75세 정선희님은 매일 저녁 아이스크림 한 컵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새벽에 깨는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아침까지 뒤척이셨대요. 그런데 이걸 끊으시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수면이 안정됐어요. 디저트는 낮에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먹는 과일도 양을 줄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과일도 당분이 많으니까요. 여러분은 저녁에 단 음식이 당기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참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드시나요? 여섯 번째는 저녁 식사의 영양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성분들이 부족하면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유럽 노년 영양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성분들이 부족한 그룹에서 수면 점수가 낮게 측정됐어요. 특히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일찍 주무셔도 깊은 잠을 못 자시게 됩니다. 77세 남오길님은 단백질과 마그네슘 섭취량이 적어서 수면이 불안정했는데 달걀과 단호박을 식단에 추가하시니까 잠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2주 만에 확실히 차이를 느끼셨대요. 수면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저녁에 소량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이 성분들이 제대로 들어 있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어떤 음식이 실제로 숙면을 만드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달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B군이 정말 풍부하거든요. 이 성분들이 수면 호르몬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달걀 하나면 이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써서 조리하시면 소화가 어려워져요. 기름이 많아지면 위에 부담이 가니까요. 그래서 계란찜이나 삶은 달걀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란찜은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적당해요. 저녁에 2개 정도 드시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은 달걀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저는 계란찜을 가장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고등어가 있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의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세로토닌이 결국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되거든요.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기억력에도 좋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고등어가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염분을 줄여야 밤중에 갈증 때문에 깨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짜게 드시면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시거든요. 구이나 조림을 할 때 간을 좀 약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양념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레몬즙을 조금 뿌리시면 비린내도 잡히고 맛도 좋습니다. 고등어는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에는 칼륨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노란색 채소가 대부분 그렇듯이 몸에 정말 좋아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니까 부종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으시면 혈당이 오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호박 자체에도 당분이 있으니까 추가로 단맛을 더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찌거나 호박죽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호박죽 만드실 때 쌀을 조금만 넣으시고 호박을 많이 넣으시면 영양도 좋고 칼로리도 낮아요. 단호박을 저녁에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당장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에는 마그네슘과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수면 신호를 강화합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 많으신데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맵게 조리하시면 오히려 위를 자극하니까 담백하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순두부찌개나 담백한 두부조림이 좋습니다. 간장 조금에 참기름 살짝 넣어서 졸여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두부 요리 중에 어떤 조리법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부드러운 순두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칼륨이 들어있어서 근육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잠들기 전에 몸이 편안해지는 거죠. 바나나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도 적당량이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거든요. 다만 덜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어려우니까 잘 익은 걸로 드셔야 해요. 노란색의 갈색 반점이 조금 있는 게 가장 잘 익은 거예요. 잠들기 1시간 전에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불러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바나나를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호두예요. 호두는 정말 특별한 게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는 몇 안 되는 음식 중 하나거든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 그 자체니까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음식으로 직접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도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과다하게 드시면 지방이 많아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칼로리도 높은 편이니까요.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의 한 움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두는 주로 언제 드시는 편이신가요? 저녁 8시쯤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아요. 일곱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 염증이나 야간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밤에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체리에도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신맛이 나는 타트 체리가 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당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생체리가 없으면 냉동 체리로 드셔도 영양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냉동 체리로 10개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해요.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체리를 저녁에 드셔본 경험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덟 번째는 우유예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수면 호르몬 생성에 관여합니다. 예전부터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칼슘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유의 단백질도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뜨겁게 데우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미지근하게 데워서 꿀 한 티스푼 넣어 드시면 딱 좋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평소 우유는 언제 가장 많이 드시나요? 저녁 시간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홉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돼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키위의 비타민 C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만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키위를 매일 2개씩 4주간 먹은 그룹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어요. 다만 너무 덜 익은 키위는 위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잘 익은 걸로 드셔야 합니다.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한 게 잘 익은 거예요. 잠들기 1시간 전에 2개 정도 드시면 딱입니다.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데 잘 씻어서 드셔야 해요. 키위 고를 때 어떤 점을 보시나요?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한 게 잘 익은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을 돕습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해 왔어요. 캐모마일의 향 자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늦게 마시시면 화장실 때문에 중간에 깨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뜨거운 것보다 미지근한 게 속도 편하고 바로 주무실 수 있거든요. 캐모마일 티백을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시면 적당합니다.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불면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되고 그 습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저녁 식사와 수면 음식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약부터 떠올리시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달걀, 고등어, 단호박, 두부, 바나나, 호두, 체리, 우유, 키위, 캐모마일 차처럼 수면을 돕는 성분을 갖춘 음식들을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면 수면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게 진짜 해결책이에요.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각성이 계속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만 관리하시면 정반대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숙면을 취하시게 되고 활력이 회복되고 감정이 안정되고 뇌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추천드리면 이겁니다. 오늘 저녁 6시에 가볍게 식사하시고 밤 8시에 수면 음식 한 가지만 드셔보세요. 단 하루만 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짜예요.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될까 하시면서요. 그런데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직접 답을 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은 느낌,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가족이나 지인 중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유 버튼으로 널리 전해주세요.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오늘부터 어떤 것을 실천해 보실지 한 줄 남겨주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실 건가요? 아니면 바나나나 호두를 드셔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